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지만 기온은 오르지 못하면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꽃가루 농도는 보통이지만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송혜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대는 오전 중에 모두 물러나고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9도 이상이나 낮겠습니다. 다소 선선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6도에 머물겠고요. 포항도 17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 공기 표정은 괜찮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꽃가루 농도도 높음 단계나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하늘이 흐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점차 맑아지겠고요. 오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17도, 독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차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의 대선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공약을 살펴봅니다. 현안을 반영한 공약도 많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15개의 공약을 했습니다. 탄소 소재 상용화와 3대 가속기 선도 사업 추진, 보령 울진 고속도로 등 국토 대동맥 구축 등입니다.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라 환경보건특별법 제정은 이행이 안 된 18대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공약들은 우선순위와 또 지역의 사정과 예산 사정을 반영해서 하나하나 5년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직접 권역별로 7대 공약을 밝혔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 중단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양성자와 방사광 가속기 산업 지원 등입니다. 대부분 선명하지만 철강 경쟁력 강화 등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공약을 보면은 우리 지역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공약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지역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영일만 신항 활성화와 포항 안동 간 도로 4차선 조기 완공, 성주 사드 배치 백지화 등입니다. 이 가운데 낙동강 보철거와 사드 백지화 공약 등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또한 생태를 위해서 이런 공약들은 반드시 지켜지고 또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색깔이 뚜렷한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추정과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철강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최근 서명에 국내 철강 수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철강업계는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무더기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무역확장법이 적용되면 사실상 철강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처할 구체적인 공약이 부족하다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류 금지 조치 등 사드 보복성 조치가 현실화된 가운데 대구 경북연구원은 지역 기업이 인도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경 연구원은 세계 3대 성장시장 중 하나인 인도는 7%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구 경북 수출과 투자 다변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대인도 민관 우호 협력 강화와 대구 경북 기업구와 인도 기업 간의 기술 커뮤니티 활성화, 인도시장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덕 황금은어 양식사업의 군의회의 연이은 예산 삭감으로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영덕에서만 잡힌다는 황금은어를 특산물로 육성하기는커녕 축제에 쓸 물량마저 없어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 쓰는 딱한 형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유치원생들의 응원을 받은 어린 은어가 고향을 찾아갑니다. 작년 가을 50촌에서 포획한 어미 은어에서 채란해 지금껏 키워왔는데 올해가 마지막 방류가 될 처지입니다. 영덕군의회가 인건비 등 9천만 원을 1차 추경에서도 승인해주지 않아 양식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양식이 중단되면 당장 축제에 쓸 은어를 전량 외지에서 사와야 합니다. 지난해 축제 때 은어가 부족해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체험용으로 이제 잡이하는 언어가 있고, 둘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먹거리로 구이용 또 시식용이 있으면 두 가지 나누는데 사실 좀 작년에 양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은어가 나지 않아도 70만 명이 찾아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로 키운 봉화군의 사례가 부럽기만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덕 50촌에서만 난다는 황금은어. 유난히 은어를 좋아하는 일본 낚시객들도 탐을 내는 특산물입니다. 해마다 좀 고기가 자꾸 줄거든요. 뭐 양식을 해가지고 많이 방류해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 즐길 수 있는 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했으면 좋죠. 영덕군 의회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은어 양식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상수원 수질 오염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식장에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의 수질을 비교한 최근 검사에서 양식장 내에서의 산소 공급으로 총 질소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오히려 개선됐고 질산성 질소는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항목도 그다지 악화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생제는 연간 1회 사용에 그칩니다. 선별하고 나서 비늘이 탈락하여가지고 그 2차 감염 우려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1년에 1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덕이 특산물인 대게와 송이는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증식할 수 없지만 양식이 가능한 은어는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울릉군은 지난해 79.5%의 고용률을 보여 전국 15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울릉군의 취업자 6천 명 가운데 28%는 임시 일용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는 농림업 비중이 높은 다른 군 지역구와 달리 각종 서비스업 취업자가 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을 제외한 시 지역에서는 관광객 특수 효과에 힘입은 제주 서귀포시가 72.4%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은행이 대출해줄 때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어제부터 대폭 오랐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은행 감독 규정은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해 꺾기가 적발되면 피해 경중 고의성을 따져 기준 금액 2,500만 원에 5에서 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전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 원이었지만 개정 규정에 따르면 12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11년 전 시작된 월정교 복원 사업이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누각이 설치된 물루는 설계만 3년이 걸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는데 무형문화재인 최기영 대목장이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시대의 월성과 남산을 이어주던 월정교 복원 현장입니다. 다리 위에 기와 지붕이 덮여있는 누교는 이미 지난해 8월 준공됐습니다. 현재는 월정교 양쪽 끝부분에 물루 복원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루는 아래에 출입문이 있고 위에는 사방을 살필 수 있는 누각이 설치된 건물입니다. 무형문화재 74호인 최기영 대목장이 참여해 전통 건축 양식에 대한 엄격한 고증을 통해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어졌던 모형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목장의 그 소임이고
월정교 복원 사업은 지난 2006년 시작된 이후 11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렸고 올 연말 드디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510억 원의 막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신라 건축 양식을 제대로 고정할 수 없다는 논란에 휩싸여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물루 복원을 위한 고증 작업과 함께 3년간이나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쳤고 결국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복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 승인과 국비 예산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라 환경 8대 사업 중 가장 먼저 성과를 거두는 사업입니다. 월정교가 완공되면 인접한 교촌 한옥마을과 월성, 남산으로 이어지는 탐방로가 새롭게 만들어져 신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경상북도는 주말인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6일간 도내 호텔과 음식 체험시설 944곳이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북관광 대바겐세일을 진행합니다. 경주 엑스포 공원구와 포항문화 등 관광지 134곳은 무료 입장 혹은 30에서 50%, 숙박업체 301곳은 주중 50배에서 주말 30%를 할인합니다. 또 음식점 465곳은 평균 10%, 경주 보문 골프장 2곳은 숙박객에 한해 25%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신라 달빛 기행 등 12개 시군에서 52개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핵낙차를 맞아 휴대용 가스레인지, 부탄캔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부탄캔 사고는 100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장소별로는 식품 접객업소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구와 캠핑장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화기 근처에 부탄캔을 보관하는 취급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과대 불판구와 호일 사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실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눈먼 돈이니 받아보자는 사업자의 비양심과 배정된 예산이니 실적을 위해 쓰고 보자는 안현 행정당국의 자세가 한몫하기 때문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군의 이 체험시설 운영조합은 5년 동안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고 청도군에 신고했습니다. 2억여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는데 한 달 소득이 50만 원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은 지금까지 105개 업체에 26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한 개 업체에 평균 2억여 원을 지원했는데 지난 2015년 기준 연평균 수익이 2억 원을 넘는 업체는 28개로 전체의 30%도 안 됩니다. 눈먼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사업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우선 예산 지원이나 받아놓고 보자는 식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지자체나 당사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한 이런 경우가 아닌가. 경상북도나 일선 시군 역시 보조금을 지원하기만 했을 뿐 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 교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보고도 업체들의 양심에 맡기다 보니 사후 관리가 사실상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침 개선을 통해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인 보조금으로 확보한 재산들은 10년이 지나면 관리 기관이 끝나면서 사업 실정이나 관리 규정 준수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체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어긴 곳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나 수급 자격 영구 박탈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전에 사업의 효과나 정책 방향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꼼꼼한 보조금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조직과 연구 인력을 확충한 데 이어 재난 종류별로 대응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선했습니다.
우선 지진 동향을 3만여 명의 도민안심 SNS 단에게 통보하고 TV 자막을 통해 송출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 문자 발송 시간도 기존 8에서 10분을 4, 5분으로 단축하고 조기 경보도 내년까지 현재 절반 수준인 25초로 당길 계획입니다. 또 재해 위험도가 높은 안전등급 D 시설은 매달 한두 차례 이상 정기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화재안전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안도로 침식구와 주택 침수 등 연안재해 예방을 위해 해양시설물 설치 때 침식 영향 평가제 등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어원부도율이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지역 어원부도율은 지난 1월 0.09%에서 2월 0.10%에 지난달에는 0.22%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포항의 목재와 나무 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등에서 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이후 청렴이 강조되면서 전통사회의 청백 정신이 현대인들에게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백의 상징인 보백당 김계행 선생의 문중 유물전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집에 보물은 없지만 보물이 있다면 오직 청백이 있을 뿐이라는 유명한 유훈을 남긴 보백당 김계행 선생. 그의 청렴 정신과 정치 지도자로서의 행적을 재조명하는 문중유물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특별전에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보백당 선생 실기 책판과 종택 보백당 현판, 그리고 만휴전과 청백의 상징, 오가무 보물, 보물류 청백 편액 등이 전시돼 선생의 청렴 정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1480년 제작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계모임 그림인 총마계회도에서는 사헌부 감찰이었던 선생의 강직했던 관직 생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상께서 물려주신 청백 정신을 몸소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문중 유물전과 함께 열린 학술대회는 보백당 김계행의 청렴 정신에 대한 논문 발표와 현대사회가 전통사회의 청렴과 선비정신을 어떻게 개성할지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정치 지도자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 정치인이나 일반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란법이 필요할 정도로 청렴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보백당 김계행 선생의 청렴을 바탕으로 한 소위 염치가 있는 사회, 예의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보백당 문중 특별전은 오는 8월 말까지 넉 달 동안 이곳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지난달 포항 영일만 항구와 베트남, 태국 신규 항로가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우드 펠릿이 수입됐습니다. 이번에 수입된 우드 펠릿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항에서 선적돼 8일 만에 영일만 항에 들어왔고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 강릉 영동 화력발전소로 입고됩니다. 포항시는 오는 2020년까지 영일만 항을 통해 11만 7천 TU 이상의 우드 펠릿을 수입하면 항만 이용료와 운송 수익 등 35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대는 오전 중에 모두 물러나고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9도 이상이나 낮겠습니다. 다소 선선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6도에 머물겠고요. 포항도 17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 공기 표정은 괜찮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꽃가루 농도도 높음 단계나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하늘이 흐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점차 맑아지겠고요. 오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17도, 독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차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